제가 굳이 진행이라기보다 저도 뭐 대신해서 질문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저도 이제 뭐 의견을 조금 필요하면은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분 오늘 이제 발제하시는데 이제 주로 주목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청중석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지들 대신해서 제가 질의를 한다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민경호 대표께서 특히 그러니까 최근에 그걸 보니까 요즘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게 돼서 이제 오늘 뉴스로는 거의 확정 상태가 이제 된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북한군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지원 파병이 사실 거의 확인상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확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조금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인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기 뒤에 사진에 보이는 김정은이 밑에 있는 근데 원래 이제 통일운동에 생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가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면서 두 국가로 이렇게 살아가자. 근데 이제 최근에 두 국가 얘기는 김정은이가 얘기한 거하고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연초에 확실하게 두 국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는 적대적 두 국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똑같은 어떤 얘기들을 한 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그러고 보면 참 희한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태도를 바꾸어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저쪽에 이제 그러니까 그쪽 좌파들 이제 시민단체들 각종의 단체들 소위 이른바 통일운동하던 단체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쭉 보고 하면은 작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건 뭐 그냥 거의 광기다 싶을 정도는 덜 해오듯이 뭐 우리 민족끼리 여전하고 통일 이렇게 하다가 그게 싸그리 그냥 사라져버리고 한꺼번에 일순간에 확 사라져버리고 조용하게 입을 다물어버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통일운동에 생명을 걸겠다고 한 친구가 다 때려치우고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접근을 해들어가는 듯 하더니 느닷없이 군사동맹을 확실하게 분명히 해버리고 또 그러다가 하는데 파병까지 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막들에 대해서 민경호 대표께 요청을 드렸던 게 도대체 어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궁금해했듯이 통일운동의 생명까지 걸겠다고 하지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혹은 다른 생각이 있나? 그 내막은 뭘까? 어떤 맥락이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변함없는 어떤 맥락이 있지 않나라고 느끼긴 합니다. 이런 궁금증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민경호 대표에게 이제 질문 겸 이제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민경호 대표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 겸 분석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진단을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 그래서 계속 또 토론을 진행해 나가면서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대표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목이 반통일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과 자유애국 진영의 과제가 천목을 해서 저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면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발제를 간단히 해도 될까요? 예는요? 예. 당연히. 먼저 상태는 제가 뭐 이쪽은 잘 아는 편이라서 제가 볼 때 반대한민국 세력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그야말로 간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첩에 준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친북 세력이 있습니다. 간첩은
간첩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민혁당이라고 아시려나요? 중부지역당이라고 아시려나요? 네, 그런 세력들이 일기입니다. 주로 서울의 명문대 출신의 에서 수도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89년, 90년에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니까 사실은 운동권들은 전부 다 퇴장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정이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사파만 살아남았습니다. 주사파가 그 운동을 이어가는데 이때 90년대 학번으로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10년대에 간첩단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자,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창원 자주통일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있었던 간첩단 사건. 창원 자주통일전이 충북 자주통일동지회 민주노총 히읗 기억 히읗 이런 그룹이 있죠. 이렇게 간첩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첩은 아니면서 종북, 간첩이라는 건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북한의 지령 수수를 받는 걸 간첩이라고 하고요. 간첩은 아니면서 종북 세력이 있습니다.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진보당이고 민주노총이고 그 다음에 범민련 남측본부입니다. 진보당은 이석기 통진당은 아시죠? 이석기 통진당? 이석기 통진당 세력이 이석기가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세력을 유지하다 해서 지금 진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3석인가를 얻었습니다. 진보당. 여기는 그야말로 종북입니다. 한 수만 명 정도 당원인데 당원의 한 제가 추정컨대 한 70%는 주사파일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진보당에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는 있는데 왜 요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에서 진보당 후보가 1위를 할 법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예, 그 정도로 수도권에서는 다 밀려 있는데 어디서는 아직 세력을 유지하고 있냐면 전라도 농촌 지역에서 아직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농촌 지역, 경상북도 농촌 지역이 워낙 인농 이촌이 돼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주사파 일꾼들이 그쪽으로 내려가서 대중사업을 하게 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인데요. 민주노총이 그 90년대 아까 얘기했던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대부분의 운동권들은 이제 가정이나 일터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남아있던 운동권들이 주사파가 남아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민주노총의 각급 위원장이 되거나 실무자가 되거나 해서 민주노총을 완전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석기가 경기도 분인데 이석기 휘하에 있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양경수 들어보셨나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기 동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민련 남측본부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작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세력은 간첩은 아니지만 종북 세력이라는 게 간첩의 수원지 같은 곳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간첩들, 충북 자주통일동지, 창원 자주통일전이 같은 조직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진보당이나 민주노총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진보당, 민주노총의 활동을 하면서 북한 공작원이 접속을 하면 북한 공작원의 부름에 따라서 당에 가입하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북한 공작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민주노총의 어떤 일꾼한테 가서 야, 내가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 그리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첩은 아니면서 종북 세력입니다. 그게 진보당하고 민주노총에 몇만 명이 있는 거죠. 아직도. 그리고 그 집회 중에서도 뭐 반정부 투쟁 이런 게 아니라 그 조국 통일 무슨 반미 자주화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다 이런 친구들입니다. 비간첩이면서 종북 세력이고요. 여기도 첫 번째 간첩은 급속도로 세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간첩 종북 세력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건데 201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역전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하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고 그 이후로 사드 이런 것 때문에 쭉 떨어집니다. 국민적 감정들이. 그런데 반면에 미중 관계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은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 후반에 있었던 것이 한국민들의 감정 중에서 친미 우호적인 성향들이 강화되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이나 민주노총이 반미 이런 걸 하더라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최고 문제인데요. 친북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 북한 종북 아니야 그러면 나는 종북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북한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40대, 50대 일상생활인들은 쫙 차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이 정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 라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마땅한 대답은 발견할 수 없지만 제 대답으로는 한 번 청년 시절에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거의 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전성기에 사상적 물을 먹었던 지금의 40, 50대가 완전히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임종석 얘기를 좀 하면 임종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종석은 그래도 국회의원을 하고 비서실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전대협 의장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은 이제 지웠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의 핵심적인 특징은 세 가지가 핵심적인 특징인데 하나는 북한이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에서. 이것도 말도 안 되죠. 북한이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주도적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통일의 신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학생운동 하는 친구들이 세웠던 북한관입니다. 그런데 임종석은 남북 경무념이라고 있잖아요. 경무념을 통해서 북한하고 어떤 경로로든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겠죠. 북한 사람들이 두국가론을 가지고 남쪽에서 얘기를 좀 꺼내달라, 화제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임종석 본인이 북한이 뭘 하면 그게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서
두 국가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과제와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면 대공수사권이 좀 제가 볼 땐 급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여전히 그 충북 자주통일동지와 같은 간첩들은 굉장히 꽤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경찰력이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경찰도 겪어보고 국정원도 겪어보고 해보면 물론 뭐 제가 비전문가라서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전문성의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을 빨리 이양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양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거나 경찰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좀 심각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안이나 안보와 관련된 초보적인 사항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강연 같은 걸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군자살해 약속이 뭐냐 그러면 잘 모르고 민혁당이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초보적인 것도 잘 모르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급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조치를 막아야 합니다. 수사 진행을 지금 간첩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간첩들 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재판부 기피 신청, 뭐 국민참여제도, 위헌법률 신청 이런 걸 통해서 재판을 한도 끝도 없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년이 지났는데 재판 한 번 벌어지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의원이랑 비슷하죠. 그거를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주장하는 바고요.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체제가 좀 무력화되면서 고무 찬양,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그 글들이나 영화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일만 못하니까 제가 볼 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게 필요한데 하나는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거, 두 번째는 북한의 대남 공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자, 뭐 한미합동 군사훈련 반대하자 이런 거는 좀 일단 놔두고 두 가지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대남 공격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건 뭐 정치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결정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절대적입니다. 정권 교체가 만약에 한 번만 더 정권이 재창출이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조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감정 대신 미국에 대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친북 세력이 점차 쪼그러들고 있는 거 등등을 고려하면 정권 재창출만 되면 40, 50대 친북 세력들도 일정한 균열,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권이 다시 저쪽으로 넘어간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족한 대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토론하듯이 질문 겸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민 대표께 제가 이제 그 소개 발제할 시기에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랬었는데 조금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참 궁금해지는 게 뭐 임종석이 뭐 그 내면은 잘 모르겠지만
그 얼핏 뉴스를 보니까 그 더불당의 또 뭐 공식 입장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도 나온 것 같습니다. 통일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국가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그러자 이렇게 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임종석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잘 모르기도 하려니와, 근데 이제 좀 알고 있는 것은 이러저러하게 제가 그 각종의 이제 종북 사이트 매체들을 이렇게 한 번씩은 살펴보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뭐 비장하게 떠들어대는, 그러니까 작년 그 뭐 얼마만큼까지 비장하게 떠들어대는 통일 얘기하고 이런 게 그냥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냥 싹 지워버렸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게 그 뭘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스스로 알아서 코드를 맞추는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작심하고 뭐 진행되는 흐름이 있나? 솔직히 조금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은 바도 있긴 합니다. 여기 오고 또 조금 설명을 보태 주신다면. 예, 경과를 소개해드리면 작년 12월에 북한이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남쪽의 통일운동 세력들한테 전파를 합니다. 전파도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령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령을 은연중에 알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의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여곡절을 겪다가 종북 세력 중에서 좀 진한 종북 세력들이 그러니까 통일자를 다 빼고 있습니다. 가령 범민련 남측본부는 자주연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는 자주통일, 이 통일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빠진 거는 다름없습니다. 자주통일 평화연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자를 다 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종북 세력 중에서 좀 진한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북한이 하자 그러면 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 종북입니다. 한 가지 더 보태서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더 하자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그 자주시보였나? 여기에 그 종북 매체죠. 그 단속 대상에 대해 그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던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 통일 폐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를 하면서 핵무력을 동원한 남한 완정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와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를 이미 그러니까 자주시보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그 동족론 폐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 말하기 전에 거의 같은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흐름이 진행되고 있나 약간 이제 이런 뭐 사실은 뭐 확률상으로는 좀 낮고 그리고 뭐 너무 지나치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이제 최악의 상황을 이제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를 치는 어떤 그 세력 혹은 인간들이 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사고를 한다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혹시나 그러니까 정말로 얼핏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느낌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비행 물체 뭐 날리고 뭐 이런 것들 그 마치 이제 그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이제 그 남쪽을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제 조작하는 뭔가 행동에 나설 핑계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핵무력을 빼놓고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가 쉽게 사고를 치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지만 행동의 맥락만으로만 보면은 뭔가 그 사고를 칠 태세를 그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의심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좀 어떠신지. 저는 그러니까 적대적 두국가론의 모든 어떤 기저에는 체제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제 위기를 수습하는데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하는데 한 서너 가지 되죠. 하나는 북한 내에서 주민들의 통일 의식을 말살해 버리는 겁니다. 실제 그 통일과 관련된 모든 용어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 남한과의 긴장을 조성하면 내부의 어떤 체제 위기, 체제 동요가 약간 무마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남한과의 적대성을 극대화해서 북한 내의 모순을 무마하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핵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외 관계에서 북러 관계와 아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북미 수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